정치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심리 분석을 시리즈로 한번 연재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행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심리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릇들도 있고요. 그걸 갖고 한번 시리즈로 연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주관일 뿐이고 재미 위주로 게시하는 콘텐츠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외치는 이유, 이번에 그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건들건들거리는 걸음걸이의 분석, 왜 이런 걸음걸이가 나왔을까? 또 도리도리, 또 빠질 수 없는 특징이죠. 왜 도리도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과장해서 꾸미고 표현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과를 안 하는 이유, 또한 사람들에게 자꾸 반말을 쓰는 이유, 다 원인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이 연설 때마다 자유를 자꾸 외쳐대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때도 그랬고 광복절 행사에서도 그랬고 뭐 또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아주 자유를 수십 번을 외쳐대더라고요. 그 짧은 연설에서 그렇게 수십 번씩 자유를 외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심리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자유에 한이 맺혀서 그런가? 자유를 왜 이렇게 외칠까? 자유를 외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에 꽂힌 사람으로 보이죠. 대체 자유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애달프게 자유를 외칠까? 혹시 대학생 시절 사귀던 여학생의 이름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제1의 가치로 보는 만큼 정말로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지도자일까? 이게 포인트죠. 자유는 외치는데 정말로 그는 자유를 갈망할까? 이런 시각을 갖고 보면 딱 보면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의 그러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이를 최초로 보도했던 MBC를 고발했죠. 자신이 고발한 게 아니라고 역시 우기겠지만 당연히 그건 윤석열의 지시였다고 보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죠. 역시 부천 만화축제 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고 하는 아주 멋진 카툰을 출품해서 금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경고가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테러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체부에서 주최 측에 엄중 경고를 날린 것이라 하지만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학생에게 테러를 한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그의 본 모습이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미이죠. 그게 옛날 검사 시절에는 그런 성깔이 통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제 적어도 5년 동안은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고 거기에 맞추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도 또 점점 증폭이 되어서 포악해지는 단계까지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생각을 거르지 않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밀어붙입니다. 마치 멧돼지처럼 말이죠. 뻔한 것을 우기면서도 자기 자신의 말에 반대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과 동시에 입에서는 저절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손에는 몽둥이 들고 포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입으로는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현재 그의 모습이죠. 그걸 만화로 표현한 학생이 정확하게 폭주하는 열차에 윤석열을 비유함으로써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가 정치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일개 고등학생이 자기 자신의 심장을 정확히 찌른 것 같아서 격노하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게 알려져서 아마도 문체부에서 알아서 긴 거겠죠. 그가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 어려서부터 그는 자유를 억압받아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는 결코 자유로운 영혼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손안에 놓여 있고
그의 정신세계는 각종 도사들이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짧은 몇 개월 동안 그는 본인 스스로 그것을 다 증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늘 조급하고 초조하며 남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항상 이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과장된 몸짓과 허언증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와도 많이 닮아있죠. 또 한 가지 자유를 부르짖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건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외치는 것이죠. 정말 자유가 중요한 가치고 국민들의 자유를 원한다면 저렇게 굳이 자유를 침튀겨가면서 외치지 않겠습니다. 뻔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하는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거짓말을 평소 많이 하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꿰뚫어 볼까봐 겁이 나는 법이죠. 그걸 미리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정말 둔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몇 개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것이라고는 모두 다 그런 것들 뿐입니다.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성들을 정치를 통해서 스스로가 드러내고 많은 우를 범하고 있죠. 윤석열의 아내는 좋은 게 그다지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윤석열의 특이한 걸음걸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